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장세만 딱 보시면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르니까 아마 짜증 나실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많은 금융 카르텔들이 지금 암호자산 시장을 왜 10년 전에 탄생을 시켰나. 현재 이제 주식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주식시장은 향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에 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발표할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날짜에 이제 뭐 전후에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급반등이 있거나 급하락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암호화폐 장세도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압력이 점진적으로 계속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분명히 암호화폐 장세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먼저 베이스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30년짜리 채권 수익률이 지금 보면 1.32%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에요. 10년물짜리 같은 경우 마감된 게 0.72%로 하락이 됐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수익률을 예상했던 게 0.85%까지 이제 그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상 뒤집어 까보니까 0.72%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가 사실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많은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몰렸었던 그런 스마트머니들이 왜 과연 채권 시장에 계속 몰리고 있냐는 거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돈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 현물 경제 시장에 썩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게 그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운영하는 클레이튼 프로젝트에서 이제 생성한 클레이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일본 거래소에 상장됐어요. 며칠 전에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왜 클레이 코인을 클레이튼 측에서 왜 여기저기 거래소 이 나라 저 나라에 계속 유통망을 계속 시키는지, 그리고 차후에는 분명히 한국의 업비트에도 분명히 상장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본에 이제 상장을 시켰고,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이제 상장을 시켰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업비트에 클레이 코인이 먼저 상장시켰다. 그리고 최후의 자국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코인을 상장을 시킬 때 중소거래소, 중형거래소, 대형거래소 순서로 런칭을 보통 시키고, 코인 발행국 자체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상장을 시키는데, 해외에서 먼저 자국은 마지막. 얼마 전에 라인에서 만들어낸 링크라는 코인이 있죠. 이거는 체인 링크랑은 이제 틀린 코인인데 4월에 일본에 런칭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라인의 링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업비트의 클레이 코인이 업비트가 아니고요, 카카오의 클레이튼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관해서 보시면 향후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그 전체적인 시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아마 눈치는 아마 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카카오가 만든 블록체인 클레이튼 모바일 앱 월렛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 암호화폐 월렛이 1분기 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3월달 안으로 웹브라우저 암호화폐 월렛도 출시가 된대요. 이것도 사실 되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암호화폐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더라도 암호화폐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웹상에 이거를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난 4일 클레이트는 자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암호화폐 자산 관리의 필수 어플리케이션인 월렛 카이카스를 1분기 3월 안으로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다. 카이카스는 클레이튼의 자체 암호화폐인 클레이 및 클레이튼 기반의 토큰들 관리와 전송 및 입금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폐 월렛으로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클레이튼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젝트를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 거고, 한국 시장 진출 본격화한 바이낸스가 한국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했다. 명칭은 BKRW다. BKRW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계를 통합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 사항은 상장 일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이게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혹시 여름 내에 분명히 6월달이나 7월달 이내에 바이낸스가 혹시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FATF 권고안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한두 달간의 뭐 어떤 그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신규 발행이라든지 그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바이낸스 한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더욱 공식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USDT 코인처럼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현물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 은행들이 지금 나락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 위기가 지금 봉착되고 있다. 유로 스탁스 뱅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80이라는 그 숫자가 인덱스 지수에서 임계점이에요. 여기를 떨어지면 전체 은행이 위기에 봉착한다. 부도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인덱스 지수가 77.74%로 마감을 했다. 80을 하회했죠. 현재 금융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 지금 인덱스 지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게 미국이 금리가 FED에서 금리를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시티뱅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날짜랑 이 표에 의해서 아마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거나 다시 하락을 하거나 또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스테이블하지 않은 어떤 그런 형성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FOMC 회의에서 긴급하게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근데 보통 시티뱅크에서 발표한 자료가 보면 0.5%를 단행을 하면 그러고 나서 다음 FOMC 회의에서는 똑같은 비율의 금리를 단행을 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98년에도 그랬고 2001년에 1월 달에 그랬고 4월 달에 그랬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 18일 날이 FOMC 회의가 있어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 발표하는 게, 그때도 0.5%를 인하를 할 거다. 시티뱅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4월 29일 날 0.25%, 그리고 6월 달에는 0.25% 정도를 단행을 하지 않을까, 인하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보면 뭐 이대로 냅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선 캠프에 분명히 하반기 가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금리 인하 표만 봐도 이게 1%거든요. 지금 현재 1.75%에서 0.5% 인하를 단행을 해서 1.25%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만약에 이렇게 진짜 가면 연말 정도 가면 미국의 금리도 제로금리 상태까지 간다. 그렇게 봤을 때 마지막에 제4차 양적 완화를 거대한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아마 고통스럽게 아마 있어야 되고, 암호화폐 시장은 그 반사 이익을 아마 고스란히 다 가져가지 않을까, 향후 몇 년 동안.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도표나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보면 느낌적인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물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는 걸 말씀드린 게, 크루드 오일, 브렌트 오일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9.43%가 까졌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급작스럽게 하루 동안에 이제 하락을 한 거는.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도 까지는데 주식시장도 까져. 자, 이제 연준의 통제 범위를 이제 지났다, 벗어났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암호화폐에 계속 임하고 계속해서 이제 인내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주머니 가득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000년 뭐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내년 되면 더하고 내후년에는 더한 그 정도 수익률을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레포리지 금리를 3차 양적 완화 이후로 계속 쏴서 주식시장을 부양을 했는데, 4차 양적 완화 카드를 본격적으로 오피셜하게 아직 꺼내진 않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레포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죠. 1%가 채 되지 않게 마감을 했어요. 3월달 들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럼 돈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상에 나와 있는 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한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예.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프로텍팅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생활 물가는 의도적으로 저는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 수출 수입 경제를 일정 부분을 그냥 틀어 막아놨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돈맥경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경제 시스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지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중에 뭐 일반적인 우리 서민 경제에 돌아가는 어떤 그 돈들이 주머니에 없다면 이자를 낸다거나 이런 거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부실채권이 분명히 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어느 시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상업 대법원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통화시장으로 인정을 했다. 이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 한국 정부에서도 완전히 100%뭐 지금 보면은 법안이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는 90% 가까이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생태계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기축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는 게 아닐까.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시장조사 기관인 바이낸스 리서치는 3월 6일에 알트코인 시장이 새로운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지배력은 2월 달에 40%에서 27%로 감소했으며 이는 월간 가장 급격한 변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더 큰 식욕을 의미할 것입니다. 알트코인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까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0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들은 거의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비트코인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을 봤을 때 더 많은 비트코인보다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리플코인은 아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더리움이 어느 순간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 사이클은 아마 리플코인한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트코인은 그 중간에 어떤 스탠스를 분명히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베이스 CEO가 지금 암호화폐 그 생태계 자체가 5천만에서 50억 명의 사용자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관해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하거든요.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말하는 거 외에 베리 실버트 그런 사람들 외에 5천만에서 50억 그러면 딱 여기서 100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암호화폐도 분명히 향후 몇 년간에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암호화폐 그 생태계랑 초기 인터넷의 유사점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인터넷 초창기에는 전화 접속 모뎀 대역폭이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개인정보 보호 표준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신용카드 자격증명 웹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현재 암호화 환경과의 유사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했다. 이 사람이 트위터상에 그저껜가 트위터를 되게 10개인가 그렇게 동시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 되게 긴 장문의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다룬 뉴스인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바이낸스 US가 USDC를 디파짓 받는다. 이거를 이제 연료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를 마감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골드만삭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금융 카르텔 중에 하나의 이제 그룹인데 골드만삭스가 서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내고 서클사가 폴로니엑스의 지분 인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클사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찍어내고 있었는데 빗비넥스에서 이제 테더라는 거를 찍어내고 있고, 근데 USDC를 공급받는 게 코인베이스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바이낸스 US까지 이 USDC가 공급이 확대된다. 그 얘기인즉슨 이게 뜻하는 게 과연 뭘까요? 금융 카르텔들의 자금이 우회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 각 거래소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료 공급 주입을.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으로 봤을 때 핏줄이 안 돌던 데에 핏줄을 다 이렇게 깔아놓고 도로망을 연결해 놓으면 그 도로망에 따라서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공급되면 공장이 건설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유적 표현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USDC가 바이낸스에 공급된다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이 사진 하나만 보시면 암호화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현재 이제 현물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까지는 유동성 공급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최대한 아마 부각되고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곽강받는 거는 분명히 암호자산 시장이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이제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그리고 너무 내가 가진 코인이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플립사이드닷컴에 올라가서 25위권 안에 이르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